설명을 드릴 것은, 물론 이제 제 옆에 있는 이현정 팀장도 이제 같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첫 번째는 리드인을 왜 예를 들면 새롭게 개발하게 되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리드인이 이제 그 새롭게 바뀐 이 리드인의 구성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아마 그 원장님께 좀 이해가 되리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리딩 시스템을 만든 것은 한 11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예를 들면 지금처럼 리드인이 활성화되는 단계도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웹을 만들게 되면 이제 라이브를 하죠. 이제 사용자들이 보는 화면과 그다음에 그 사용자들이 이제 한 내용들을 저장하는 DB라는 것이 있는데, 이 DB에는 웹 서버하고 DB 서버 두 개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만들었을 때의 이 DB 서버는 원통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곳에 이제 다 담은 것이죠. 예를 들면 독서 노트도 한 곳에 담고요. 다음에 독서 진단은 독서 진단대로 한 곳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담다 보니까 리딩이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함에 따라서 무엇이 이제 문제가 되냐면 DB의 예를 들면 기본적인 구조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DB의 구조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원장님 봤을 때는 더 불편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원장님들은 못 느꼈습니까? 아마 여기 한 4년 전에 하신 원장님들도 계실 것이고, 뭐 7년 전에 하신 원장님들도 계실 것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한 원장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예를 들면 학생 수가 지금 한 4만을 조금 넘었습니다. 실 사용자는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리드인에 로그인한 회원수, 이렇게 등록한 회원수는 약 한 15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정도 이제 사용자가 되면 이것은 일반적인 웹이 아니라 사실은 거대한 웹이죠. 근데 이제 그 밑바탕이 되는 DB 부분에 예를 들면 구조가 그것을 못 따라갔던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처음에 집을 지을 때 한 2층 그 단층이나 2층짜리를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서 기초공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다 보니까 3층이 되고요. 또 이제 4층, 5층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건물을 정축하는 것은 괜찮은데 문제는 그 정축된 무게를 기초 공사했을 때 그 기초가 견뎌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리뉴를 하는 단계가 아니라 새로운 예를 들면 리드인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한 3년 전부터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DB 부분을 좀 뭐라고 하냐면 원통형이 아닌 분야별 또는 파트별로 테이블 구조를 다각화해서 원장님들이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처음에 시작한 데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점이 뭘까요? 원장님들은 불편하십니다. 왜 불편하냐면 독서노트의 예를 들겠습니다. 모든 독서노트를 한 곳에 다 담게 되면요. 수정이 쉬워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예를 들면 양식 코드도 바꿀 수가 있고요. 한꺼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그 많은 데이터를 검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평균 한 달에 독서 진단 건수가 40만 건입니다. 그리고 독서노트 등록 건수가 많을 때는 12만 건, 적을 때는 한 10만 건 정도가 돼요. 그게 1년치가 쌓이게 되면요. 독서 진단은 거의 한 500만 건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독서노트는 거의 한 120만 건 정도가 이렇게 DB에 쌓이겠죠. 근데 그게 한 1년, 2년, 3년 지나면 거의 1000만 건이 넘는 데이터들이 쌓이게 됩니다. 문제는
그것을 원통력으로 만들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원장님께서 그것을 검색해서 엔진을 돌리게 검색을 하게 되면 1000만 건을 토대로 검색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과부하가 걸립니다. 최근에 원장님들 못 느끼셨습니까? 갑자기 리딩이 느려진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리딩이 다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전 학원이 검색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었는데 학생 수가 없을 때는 지금은 원통형 상태의 한 방향의 모든 것을 DB를 담는 DB 구조로는 원장님께서 검색을 한 100개 학원만 하더라도 다른 학원에서 예를 들면 리딩을 할 때 그 속도가 느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웹 서버하고 DB 서버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렇게 직렬 구조에서 병렬 구조로 현재는 재편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보면 저희들이 이제 서버를 국내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 부분을 이제 아마존으로 옮겼습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독서노트 같은 경우에도 원장님께서 하시는 미참여의 테이블 구조와 참여의 테이블 구조를 달리하고요. 각각 분야별로 이렇게 테이블 구조를 달리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검색이 빠르게 되겠죠. 그리고 화면이 느려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스템을 사용하다가 다운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현재는 설계를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요. 그 때문에 처음엔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를 이제 라이브 상태를 만들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 사이트에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왜 이 사이트를 개발하느냐의 목적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이런 뭐 제 사무실에 앉아서 또는 회사에 앉아서 직원들하고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외부 사정을 잘 모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현재 리딩의 현실이 필요했고요. 두 번째는 리딩을 사용하는 이 사용자, 학생과 학부모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학부모는 어떤 형태의 예를 들면 구매 트렌드를 갖고 있고 사용자들은 어떤 상태의 예를 들면 트렌드를 갖고 있는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만드는 내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래야지만이 전체 사이트의 컨셉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알아보던 중에 현재 대한민국에서 현재 어떻게 보면 세대별 트렌드를 연구하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 매년 그 트렌드를 예를 들면 발표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그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어떤 책들이 있는데 그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3 코리안 트렌드고요. 아마 작년 같은 경우는 2022 코리안 트렌드일 겁니다. 그 책을 분석하게 되었고요. 또 거기서 나오는 그 교수님의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현재 우리 리딩이 갖고 있는 부분들을 놓고 새로 만들어지는 이 유리딩, 지금은 유리딩이 아닌 현 리딩이 되겠죠. 이 리딩의 예를 들면 컨셉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먼저 저 화면 털어줄래요? 원장님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현재 우리 그 PT 자료 있잖아요. PT 자료를 보시게 되면 현 4월이죠. 4월에 현재 우리 학년별 학생 분포입니다. 이 분포를 보시게 되면 전체 학생들 중에 초등학생이 예를 들면 전체의 한 82% 정도, 또 중학생이 전체 학생의 한 8% 정도, 그리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0.8%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표를 이렇게 보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세대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무슨 뜻이냐면요. 일명 우리가 말하는 알파 세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X세대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이현정 팀장 같은 경우에는 Y세대죠. 근데 Y세대를 중간을 들어서 이제 그 밀레니엄 세대에서 이제 M세대, 또 M세대와 Z세대를 합쳐서 MZ세대라고 합니다. 그 후에 나오는 것이 이제 A세대인데, A세대를 다른 말로 우리는 알파세대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리드인 전체 학생의 예를 들면 90%,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까지가 지금 알파 세대니까요. 90% 이상이 알파 세대인 겁니다. 이 알파 세대는 원장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하면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예를 들면 제 같은 경우는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부터 시작해서 이제 디지털화를 거치면서 이제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우리 리딩 학생의 90% 이상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세상에서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갖고 있던 고민 하나는 해결했습니다. 뭐냐면, 우리 리딩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이 웹을 사용함에 있어서 나보다는 3배 또는 4배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이 세대들은 지금 아마 원장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웹을 다루는 그 능력이 일반 우리 현재 선생님, 원장님들보다는 몇 배 빠르고 적응력도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 같은 경우에 이제 X세대 같은 경우에는 실세계죠. 현재 세계의 모든 중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에 이 그 알파 세대 같은 경우는 실세대와 이세계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과 다른 세계, 예를 들면 뭐 게임 세계, 뭐 캐릭터 세상, 뭐 이런 세상들이죠. 예를 들면 젖어 있는 또는 거기에 예를 들면 생활화되어 있는 그런 예를 들면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웹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세분화시켜도 학생들은 금방 적응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세대의 부모님들이겠죠. 이 세대의 부모님들은 어느 쪽일까를 이렇게 고민해 보니까 거의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까지가 대부분이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한 5세부터 시작해서 40대 초반까지 이 부모님의 세대는 Y세대와 M세대가 겹쳐져 있거든요. 물론 Y세대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을 이제 밀레니엄 세대로 바꿉니다. 이 부모님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를 고민해서 분석을 해보니 우리하고는 완전 또는 저하고는 완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평균이 없죠. 평균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자기가 좋아하거나 자기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를 들면 구매를 하는 세대이고요. 반면에 그 외의 것은 초절약 세대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원장님들은 요즘에 식당을 이렇게 가보시게 되면요. 잘 되는 식당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메뉴가 단순합니다. 반대로 안 되는 식당을 갈수록 메뉴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메뉴가 많더라도요. 그 식당의 주력 예를 들면 음식이 정해져 있는 식당은 잘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보편적이고 예를 들면 그냥 일반적인 것이 선호하는 세대가 아니라 특정적이고 뾰족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찾는 세대가 현재 리드인의 주력 부모님 세대인 거죠. 그러면 이 사이트를 만들 때 필요한 것은 그냥 단순히 독서 지도하는 프로그램이다. 리드인은 독서 지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이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요. 그냥 저희 세대의 예를 들면 카피 문구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우리 초등학생 1학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까지 물론 그 위에 세대도 있습니다만
또 학년별 분포를 보게 되면 4학년에서 6학년이 제일 많죠. 지금 보면. 그럼 그 세대의 부모님들을 겨냥을 해서 예를 들면 한다면 어정쩡한 일반적인 것보다는 뭔가 컨셉이 필요하다. 이 사이트에는. 그래서 원장님들은 못 느끼셨나요? 작년 10월에 제가 전국 학부모 합동설명회를 전국을 다녔습니다. 그때 다닐 때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말을 했어요. 무엇일까요? 리딩이라는 시스템에 컨셉이 필요했기 때문에 또 그 컨셉이 그냥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지금 학원에서 하고 있는 것을 컨셉화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말이에요. 바로 뭐냐면 리드인만이 학생 스스로 수업 시간에 책을 읽을 수 있다.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 더 반대로 더 부연해서 설명하면 현재의 우리 주층인 예를 들면 80년대부터 90년 초까지 부모님들에게 당신 자녀들은 현재 디지털에 젖어 있는 세대다. 그러면 그 부모님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바로 책을 읽는 아이였습니다. 그냥 이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책을 접하게 하는 것이 가장 절실하지 않을까. 또 책을 내 아이가 스스로 읽을 수 있으면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있어서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리드인만이 수업 시간에 학생 스스로 책을 읽게 만들 수 있다. 여러분의 자녀가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책을 읽게 하고 싶으면 리드인으로 보내라. 리드인은 그런 시스템과 예를 들면 그런 지도력을 갖고 있다. 이런 뾰족한 컨셉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전국을 제가 다니면서 했던 말이 바로 뭘까요? 리드인만이 수업 시간에 학생 스스로 책을 읽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과 그런 지도 기법을 가지고 있다. 왜 이렇게 했냐면요. 지금 대한민국의 독서 시장은 이렇게 보십시오. 원장님 주변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학원들이. 근데 그런 학원들은 다 어떤 것을 갖고 있어요? 책을 읽히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고 난 독후 활동에 주력하는 학원들이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전 리딩도 보시면 독후 활동을 중심으로 아이에게 대상 도서, 우리 선제적 대응 기술이라고 하는데 학생들에게 맞는 도서를 추천해 주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필요한 것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학생의 능력을 분석하고 해서 학생으로 하여금 스스로 책을 읽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당신의 자녀 책 안 읽는다고요? 그러면 책을 읽게 만들어 줄 테니 리딩을 보내세요. 이것은 어떤 브랜드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어떤 브랜드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의 사이트를 가만히 보시게 되면 독후 활동의 모든 것을 했던 그런 사이트에서 무엇으로 지금 턴을 하는 걸까요? 독서 활동 중심의 예를 들면 웹으로 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트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이트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독서 전 활동과요. 독서 활동과 독후 활동으로 구분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개의 독후 활동 중심의 웹에서 독서 전 활동과 독서 활동의 두 가지 큰 테마가 웹에 반영이 되면 그것을 한 화면에서 분석이 되느냐? 분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통합으로 관리하던 부분들을 나눈 겁니다. 첫 번째 나눈 것이 뭐냐면 학생 관리를 나눴어요. 학생 관리가 지금 보시면
우리 학원 관리하고 독서 테라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 관리에서는 독서 활동이 아닌 학생의 인적사항, 그리고 처음에 학생을 등록했을 때 첫 출발점을 잡아주는 것,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보 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분을 했고요. 모든 학생들의 활동사항은 독서 테라피를 통해서 예를 들면 원장님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에 있는 독서 테라피 안에 있던 그 독서노트 관리 등을 따로 떼어서 독서노트 등록 및 관리 부분을 따로 뺀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학생의 독서 진단과 독서노트 결과를 중심적으로 봤다면요. 지금부터는 무엇을 보라는 이야기일까요? 학생이 현재 하고 있는 독서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 원장님의 예를 들면 학생 관리 대상에서 중점적으로 두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독서전 활동이라는 부분들을 사실은 집어넣었습니다. 아마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제가 화면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리드인에서 학생 화면인가요? 네, 학생 화면에 책을 고르는 화면 하나 골라주실래요? 학생들의 그 활동 분야는 추천 도서와요. 그다음에 독서 활동과 독후 활동 이렇게 크게 세 개 테마로 나눠져 있죠. 추천 도서는 과거의 개념으로 보면 그냥 대상 도서를 선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서 부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미지를 클릭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기존에 이제 학원에서는 책을 읽기 전에 학생들에게 무엇을 나눠줬나요? 시트지를 나눠줬죠. 근데 이 시트지 부분을 오프라인에서 나눠주게 되면 학생이 수업 시간에 읽을 수도 있고 안 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독서 활동에 더 포커스를 두기 위해서는 내가 이번 시간에 읽어야 할 것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미지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이미지를 클릭하면 뭐가 뜨냐면 도서 정보가 뜹니다. 이 도서 정보는 학생이 이대에 와서 수업할 때마다 이미지를 클릭할 때마다 뜨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시면 도서 지표라는 것이 뜹니다. 단순히 이것은 그냥 지표를 보기 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나중에 원장님들이 학생의 상태에 따라서 이미지를 클릭해 보시면 학생이 추천 도서로서 처음에 도서를 접할 때 도서 이미지를 클릭하면 도서 정보가 뜹니다. 그래서 책을 읽기 전에 우리 시트지 나눠주듯이 책의 줄거리 내용이라도 한번 읽고 나서 책을 읽도록 유도하도록 했고요. 이것을 매 시간마다 그렇게 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사용하는 시트지가 필요 없도록 만든 것이고요. 학생이 예를 들면 이 도서 추천 도서에 있어서 먼저 이 내용을 읽고 나서 독서 활동 단계로 들어가서 나는 독서를 하겠습니다 하고 클릭되는 순간 다시 한번 다른 학생 한번 보여줄까요? 독서 활동을 하는 학생 보여드릴게요. 독서 활동을 하는 학생입니다. 똑같은 학생. 이 학생의 도서 이미지를 클릭을 합니다. 하면 무엇이 뜰까요? 도서 지표를 뜹니다. 이 도서 지표에는 맨 상단에 뭐가 나와 있을까요? 내가 읽은 양과요. 앞으로 남은 양이 나오게 되고요. 이 남은 양은 몇 분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이 나옵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가 독서 활동을 하는데 내가 이 책을 다 읽기 위해서는 몇 편 정도가 남았구나를 책을 읽기 전에 먼저 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만 학생은 더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에 가시면 차례별 이해도가 나옵니다. 아, 내가 읽어야 될 차례가 오늘 무엇인데 그 차례에 있어서 난이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먼저 보게끔 하고 우리가 집중 독서인 자율 독서를 하라는 겁니다. 이 과정이 다 끝나고 나서 아이가 진단을 하잖아요. 진단하고 나면 독서노트를 씁니다. 독서노트 쓰는 학생들은 다시 독서노트를 등록하거나 하기 위해서 또는 출력하기 위해서 같은 도서 이미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클릭을 해볼까요? 뭐가 뜰까요?
다시 도서 정보가 뜹니다. 최소한 독서 노트를 쓰기 전에 내가 읽은 내용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책의 줄기를 한 번 더 읽으면서 그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한 상태에서 독서 노트를 쓰라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 바뀐 리드인의 예를 들면 독서전 활동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다 보니 어떻게 됐냐면 클릭수가 많은 거에서 원장님들이 불편해 하십니다. 이 클릭수는 이 도서정보 보는 독서전 활동을 한번 클릭하는 수만큼 늘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리드인, 시금이 사용의 리드인을 할 때는 학생들이 웹에서 독서전 활동과 독서 활동, 그리고 독후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냐? 간단합니다. 리딩은 2023년부터 시작해서 향후 모든 시스템은 우리 리드인만이 학생 스스로 책을 읽게 만들 수 있답니다. 우리 리드인만이. 그럼 리드인만이 학생 스스로 책을 읽게 만들 수 있으려면 어머님에게 보여지는 자료는 학생이 이 책을 어떻게 읽었고 이 책을 읽은 것을 토대로 어떻게 분석해서 학생들에게 그 다음에 읽어야 될 대상 도서가 선정되는지 부분들을 부모님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요. 기존의 리딩은 그냥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지도하에 책을 다 읽고 그냥 로그인해서 진단이나 또는 독서노트를 출력해서 독서노트를 올렸으면 됐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학생이 이 리딩을 사용하는 시간이 5분이나 10분이 채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학생 한 명당 지금 독서 활동을 하게 되면 이게 최장 60분까지 연장이 됩니다. 학생 한 명당 사용량이 최소 5분 같으면 12배고요. 그 다음에 10분 정도가 되면 6배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 DB 구조를, A 테이블 구조를 아주 세분화해서 관리하거나 효율적으로 다시 재배치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기존에 있는 DB 상태에서는 이 시스템을 적용하는 순간 바로 다운이 되겠죠. 그래서 DB도 새로 구성을 해야 되고 웹도 새로 구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알파 세대와 그것을 예를 들면 지원하는 부모님 세대의 컨셉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민해야 될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알파 세대는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2025년 이후에 학생 수가 격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리딩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 격감하는 학생 수에 따라서 학원에 예를 들면 재원생 수가 줄겠다. 그러면 웹도 잘 만들어야 되지만 학생들이 사용하는 그런 공간에 대한 공간력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공간력의 예를 들면 지금의 예를 들면 장소에서 어떤 개념으로 토론을 시켜야 되느냐면 아이에게 좋은 경험을 주는 장소로 리딩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웹에 만들 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시게 되면 예를 들면 이 세대에 있어서 부모님의 취향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서로 학생들에게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알파 세대는 원장님이 잘 알다시피 출산율이 1.0% 벌써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저에도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2명의 자녀를 어떻게 키웠냐면 물론 잘 키우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남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남은 어떻게 하니까 너는 이 학원을 다녀. 또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잘하니까 너는 이렇게. 너는 왜 이걸 더 해야 하지 않니? 이런 어떤 지적질 중심의 예를 들면 자녀 관리가 이루어졌던 세대가 저희 세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알파 세대의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가 예를 들면 내 자녀의 개념보다는 소중한 보물의 개념으로 턴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이 보물인 내 아이가 사용하는
도서가 어떤 도서가 돼야 돼요? 좋은 도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리딩은 지금 보면 원장님들께서 절판하는데 원래 한 200권 정도의 추가 도서가 또 나올 생각입니다. 물론 개발하면서 이것을 다 같이 만들려면 우리 직원들이 힘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용자인 학생들에게, 그것을 보는 부모님들에게 가장 좋은 경험과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도서가 깨끗해야 되겠다. 근데 리딩을 이렇게 가만 분석해 보면 대상 도서를 정할 때 우수 도서를 정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 개정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지를 입력하다 보니까 이 도서의 기준점을 뭐로 잡을 것이냐, 책을 다 읽은 기준을 뭐로 잡을 것이냐가 사실은 시스템 만들 때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단호하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원의 사정, 여건에 따라서 또는 오래된 학원에 따라서는 개정판보다는 구판을 사용하는 학원들이 많다. 하지만 학생들이 최근 도서, 깨끗한 도서, 예를 들면 책을 폈을 때 지저분하지 않는 도서를 읽혀야 뭐가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모든 기준을 신간 도서로 잡아라. 그래서 책 페이지가 보면 신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독서 활동할 때 그러면 옛날 도서를 읽은 학생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이제 그 부분 따로 이제 해결 방법을 아마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재 사용되는 리딩에 보시면 최근 신간 순으로 모든 것이 기준점이 잡혀 있는 것이죠. 왜냐? 수강료는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는 만큼의 대가를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학생 수가 예를 들면 주는 부분들의 학원 매출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그런 세대입니다. 만일 내 자녀한테 내가 가장 필요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면 그 장소에는 과감히 투자를 하는 부모 세대이거든요. 근데 내 자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자녀, 그죠? 그 자녀가 읽는 책이 지저분하거나 오래되었거나 그런 모습을 본다면 그 공간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학원이 힘들고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겪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전에 우리 학원의 평균 인원이 16명이었습니다. 지금의 학원 평균 인원이 한 36명 정도가 됩니다. 2배 이상이 신장된 거죠. 저는 우리 리데인 학원이 이런 컨셉이나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서 독서 시장을 석권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기획을 하고 다음에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러려면 사용자가 사용했을 때 신선한 느낌이 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도서의 기준을 예를 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구글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예를 들면 신간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달라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시스템과 관련해서 아까 학년별 분포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밑에 보시면 레벨별 분포죠. 그래서 이 레벨별 분포에 보면 저희 전 학생의 거의 95%가 7레벨 이하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서정보 아까 독서전 활동에 보시면 책 소개를 가만히 보시면 책 소개 내용이 달라져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져 있냐면 현재 알파 세대에 맞게끔 심플하게 책 소개가 다시 다 꾸며져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요. 포스터 보여주실래요? 원장님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돈을 모으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원장님들에게 깨끗한 도서를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신간 도서를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추천하는 당사자인 회사가 학원에서 사용하는 포트를 이렇게 제가 봤어요. 왼쪽에 있는 포스터가 지금 사용하는 포스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드는 포스터가 무슨 포스터일까요? 새로 만들어서 학원에 배포한 포스터입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왼쪽에 있는 포스터는요, 저희 세대하고 학부모 세대에 맞춰진 포스터고요. 오른쪽에 있는 세대는 뭐냐면 알파 세대, 왜냐하면 포스터를 학원에서 학생들이 볼 거니까 이 친숙감이 늘도록 이세계화 시켜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내보낸 것입니다. 물론 5월달부터도 학원에서 쓰는 현판도 그렇게 바꿀 것입니다. 저는 학원이 학부모로 하여금 내 자녀가 다니는 좋은 경험을 주는 곳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바꾸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꾼 것이 뭐냐면 플라스틱 현판에서 동판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학원에서 사용하는 예를 들면 포스터가 학생들이 봤을 때 친근감이 드는 이세계화로 표현되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책을 읽는 도서가 깨끗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근 도서로서 했으면 좋겠다. 그걸 하기 위해서 회사는 최근 신간인 도서를 200권을 또 올려안으로 원장님들에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현재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요. 당연히 원장님들이 사용하시는 테라피 구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추천 도서에서 6권이 뜨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를 못됐다고 표현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추천 도서 한번 원장님 클릭해 주실래요? 보시면 6권이 뜹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리딩도 6권이 뜹니다. 이거 12개 표현하고 24개로 표현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만드냐면요. 도서정보 한번 클릭해 주시면 어드민으로 들어가서 원장님들에게 한번 예. 현재 우리 리드인의 도서가 탑재되기 위해서는 어떤 인덱스에 의해서 예를 들면 도서가 되고 거기에 대한 컨텐츠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현재 우리 관리자 쪽에서 보는 도서 정보입니다. 한번 쭉 왼쪽부터 읽어 주실래요? 제가 잘 안 보여서. 시험. 왼쪽 상단부터 메뉴에 있는 시험 관리, 회원 관리, 시험 관리, 들리실까요? 도서 정보 상세 정보 들어갔고. 상계. 네. 도서명. 첫 번째가 도서명이고요. 도서지수. 두 번째가 도서지수입니다. 도서 레벨. 현재 원장님들께서 보여지는 것은 도서 레벨만 보여주실 거예요. 근데 벌써 이 새로운 시스템에는 이독성 지수인 교과 도서 지수가 책마다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그것을 축약한 레벨이 표시되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다음에 출판사, 발행연도 IS. 다음에 발행연도입니다. 이것은 도서의 배열순위 신간순으로 뜨도록 현재는 배치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ISBN이고요. 이 ISBN은 저작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알라딘의 예를 들면 묵인하에, 허락하에 거기 있는 도서 이미지를 갖고 와서 우리가 더 선명도를 더 선명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저장해서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원장님들께서 리딩을 그렇게 규모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외부에서 보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알라딘에서 그렇게 사용하면 되지 않고 알라딘 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를 API로 당겨서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로운 사이트의 이미지는 알라딘 웹에서 나타난 이미지가 현재는 전송되어서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미지 부분이 약간 흐릿하게 보이는 이미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장르 테라피 진료. 다음에 장르 테라피 진료는 원장님들이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읽기 타입. 읽기 타입이라는 것은 이번에 독서 방법을 위해서 새로 인덱스화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수가 있고요. 이 마지막 페이지 수는 당연히 신강의 마지막 페이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독서력 지수죠.
뭐냐면요. 학생들에게 스스로 책을 읽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독서기관, 당신의 자녀에게 스스로 당신의 자녀가 스스로 책을 읽고 싶으면 리딩에게 맡겨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독서 활동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평균 데이터로 쌓여서 이 도서정보의 도서력 지수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게 되면 6개월 후에 원장님에게 제공되는 대상 도서는, 추천 도서는 어떤 도서가 될까요? 이독성 지수와 독서력 지수, 그리고 신간 도서,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사용한 독서 이해력, 이해도, 이 네 가지를 종합해서 학생에게 최적화된 도서가 주어지겠죠. 그러면 개발자인 저희 입장에서는 다시 그 추천 도서 보여줄래? 추천 도서의 순서 배열이 있어서 이게 메뉴에 있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겠죠. 그러면 이 도서 원장님들이 어떤 도서를 학생들에게 주기를 저는 원할까요? 최적화된 도서를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6개 이상 표현하지 말라고 현재 설정을 한 거예요. 물론 이 도서가 안 되면 더보기 하기 위해서 더보기를 누르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원장님들에게 말씀드린 불편사항입니다.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들이 불편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웹에 반영이 되다 보니 원장님들께서 불편사항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그냥 독서 전문 기관이 아니라요. 학생들 하여금 스스로 책을 재미있게 읽게 만들 수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독서전 활동과 독서 활동과 독후 활동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보고 하는 시간에 대한 투자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아마 학생들이 새로운 앱을 우리 리딩을 사용하는 것보다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부분들이 더 적응하기 더 힘들겠죠. 또 그 부분보다는 원장들이 사용하는 부분이 더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세대부터 이렇게 아날로그 세대부터 이렇게 갔으니까요. 근데 원장님, 이건 약간 자랑 같지만 제가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그 보이면 옆에 있는 연선장님이 클릭을 하진 않겠죠. 저는 화면을 제 눈이 아마 약한 것은 원장님들이 알고 계십니다. 65인치로 봐야 보여요. 65인치로 이 부분을 설계하고 만들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불편해하고 가장 힘들하지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요. 그 목표를 만들기 위해서 또 새로운 세대의 구매자, 학부모님의 세대를 맞추고 새로운 세대의 학생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그 학생들로 하여금 좋은 경험, 나도 책을 즐겁게 읽을 수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좋은 경험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더구 제가 양보한 것이 있습니다. 제 고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카톡 같은 경우에는 또 양보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원장님들께서 아마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배우시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카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독서 노트를 올리는데 얼마나 귀중한 자료들입니까? 물론 시간이 꼭 바쁘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한 건 한 건 올릴 때마다 저는 원장님들이 우리 학생들이 독서 노트를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밑에 만든 게 뭘까요? 최소한 한 번씩 그렇게 하라고 뭐 만든 것들이 밑에 등록할 때의 어떤 제한 사항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본사에서 독서 코칭이나 첨삭을 하고 나서 원장님이 보내서 원장님이 카톡 발송을 하시잖아요. 할 때 왜 처음에 만들 때마다
개개인별로 보내도록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학생들이 쓰는 독서 노트와 첨삭 내용을 보시게 되면 책을 굳이 보지 않아도 수십 번, 수백 번 같은 도서를 생활에서 반복해서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한 개 한 개씩 시간 걸리지만 밤새워서 보시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학생들을 지도합니다. 지도하려면 지도할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갖추지 않으면 노력을 통해서 갖춰야 됩니다. 근데 새롭게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일상관리를 통해서 그 능력을 점진적으로 키워가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불편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때 원장님의 학원생 수는 점진적으로 늘지가 않을까요? 회사도 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아마 여기 원장님들이 좋아요 잘했어요 하는 부분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을 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뭐를 할 거냐면 현재 학생들에게 하고 접근할 수 있는 캐릭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캐릭터를 통해서 원장님께서 다른 학생들에게 부여해 주시고 그 학생들은 그 캐릭터를 보고 내가 잘하는 것에 있어서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차후의 버전을 더 업그레이드 할 생각입니다. 물론 하시다 보면 불편사항 많고 저희들이 기획한 의도와는 다르게 원장님들이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사항들을 감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학생들이 이 시스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가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런 준비를 하는 학원이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올라온 Q&A는 직접 제가 다 답을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원장님들께서 그만큼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내 자신도 그만큼 힘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10일부터 올라온 Q&A에 이 리딩 리뉴얼과 관련된 부분들은 직접 답을 제가 달고 고쳐야 될 부분들은 메모를 했습니다. 근데 한 1,400군데 학원들이 동시 답을 올리면 저는 그 Q&A 다는데 하루 종일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린 것이 뭐냐면 지금 한 400건 정도의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 그걸 수정 작업을 또 할 겁니다. 원장님들께서 힘들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들은 언제든지 수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저는 원장님 갖고 있는 불편사항을 차별한 것이 아니고요. 지사장님과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지사별로 이런 것을 취합해 주시면 원장님들의 불편사항을 저희들이 더 빠르게 예를 들면 조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다른 학원들과 이렇게 연계해서 전체적인 걸 공유하시고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사장님을 통해서 예를 들면 본사에 건의를 해주시면 될 거 바라고요. 그리고 학원에 예를 들어 문제사항이 생기면 바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원장님들께 예를 들면 그런 것을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들 한번 우리 가봅시다.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세대의 학생들 거기에 맞춰서 격감하는 학생들에 맞춰서 우리 리딩이 번창할 수 있도록 리딩만의 컨셉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그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왔을 때 좋은 경험이 생겨서 이 리딩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어떠한 예를 들면 학업이라도 지불하고 말겠다 하는 생각이 들도록 우리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리딩을 개발하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현정 팀장이 화면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실 것 같고요. 아마 원장님들이 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보고 배우시고 원장님들끼리 스터디를 하시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사장을 통해서 건의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회사가 빠르게 조치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서
다른 브랜드가 쫓아오지 못하고 다른 브랜드가 할 수 없도록 우리는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현정 팀장 모시겠습니다. 자, 나하고 자리를 갖고 인사.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교육을 진행할 이은정입니다. 바로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교육 이제 진행되는 부분은 학원장 화면에 우리 학원 관리, 리드인 결제, 독서 테라피 부분입니다. 네, 그럼 바로 학원장 메인 화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원장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 상단 메뉴에 우리 학원 관리, 리드인 결제, 독서노트 갤러리, 리드인이랑 고객센터 이렇게 메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학원 관리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학원생들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메뉴이고요. 리드인 결제는 이제 리드인 결제 진행하는 화면입니다. 독서노트 갤러리는 이제 저희 첨삭 교사분들이 첨삭 진행하시면서 도서별로 우수 독서노트가 선정이 되면 그 독서노트 갤러리에 탑재가 되고요. 이 독서노트 갤러리에서 이제 도서별 우수 독서노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드인이란 화면에서는 이제 뭐 리드인의 핵심 기능이나 소개 화면이고요. 고객센터에서 이제 공지사항이나 뭐 Q&A, 자료실 이런 거 주로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왼쪽에 있는 이 리드인 글자를 클릭하시면 어떤 화면에 들어가 있다가도 이제 메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제 메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인에 오시면 먼저 이달의 결제 인원, 그리고 뭐 학원 코드, 학원명, 리드인 포인트 있으시면 포인트, 학생 수, 강사 수 이렇게 정보가 있고요. 그 밑에 결제하기 버튼이 있어서 바로 리드인 결제 화면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측에 보시면 이제 우리 학원 한눈에 보기라고 해서 학원생들의 학년 분포나 레벨 분포 그래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는 전체 학원생 기준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 학생 수나 이런 것들이 휴원생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달의 결제 인원, 그러니까 재원생 기준으로 표시되도록 수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면을 한번 넘기시면 일자별로 노트 등록 건수, 그리고 진단 건수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우측에는 독서 방법이 설정된 학생들의 경우 이 독서 방법별 학원 분포, 명수나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주로 문의를 주셨던 부분은 이제 다른 강사분이 수업 진행을 위해서 이제 학원장 화면을 계속 켜놓는 경우가 많은데 뭐 학부모 상담 때나 다른 강사, 학생들이 이 부분을 보는 게 불편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상세 메뉴로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이 접혀지도록, 숨겨지도록 수정 요청한 상태이고요. 이 부분 추후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하단으로 조금 내려오시면 원장님들이 수업 진행하시면서 주로 많이 쓰는 기능 4가지가 킹 메뉴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독서활동 관리. 여기는 이제 학생이 페이지 있는 도서로 독서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에 이렇게 학생별로 카드가 뜨게 되고요. 이 카드 보시면서 수업 이제 관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노트 등록 및 관리는 독서노트를 등록하거나 또는 등록한 독서노트를 관리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독서 테라피 부분은 이제 학생별로 활동 진행 현황을 보거나 뭐 누적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고 추천 도서, 선택 테라피 이런 부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교과도서 지수 테스트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 리드인에 처음 오는 학생들이 이 교과도서 지수 테스트를 진행하고 또 그 추천 레벨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검사 진행할 수 있는 화면, 그리고 결과 이력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더 하단으로 내려가면 이제 리드인 동영상 공지사항 영역이 있습니다. 리드인 교육 영상이나 뭐 익스 교육 영상, 교과도서 지수 검사 상담 영상 등 총 6가지 영상이 이렇게 하단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경우에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공지사항이 올라가면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하단으로 내리시면 이렇게 패밀리 사이트 영역이 기존에는 상단에 있었는데 이제 하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X나 X 플러스 바로 이제 연결해서 사용하실 때 이 패밀리 사이트 이용해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인 화면 대략적으로 설명드렸고요. 이제 우리 학원 관리 들어가서 화면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학원 관리에 들어가면 총 학원생 관리, 반 관리, 강사 관리, 학원 정보 관리 이렇게 4가지 화면이 또 세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학원생 관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원생 관리에 처음 들어오시면 이제 재학학원생, 휴원학원생, 전체 학원생, 신규 학원생 이렇게 탭이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재학학원생, 휴원학원생은 결제 여부에 따라서 결제를 했다면 재학학원생에 뜰 거고요. 또 아직 미결제 인원이면 휴원학원생에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기존 사이트와 달리 이제 바뀐 리드인에서는 원장님이 학생의 상태를 변경하실 수는 없고요. 결제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재학학원생, 후원생 이렇게 상태가 구분이 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아예 퇴원을 해버린 학생들인데 따로 상태를 설정할 수 없어서 불편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 신규 학원생 다음에 퇴원 학원생 탭이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만약에 더 이상 이 휴원 관리가 아닌 퇴원으로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학생들은 퇴원 학원생 탭이 만들어지면 그 화면에서 관리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재학학원생 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 이름으로 검색이 가능하시고요. 또 반별로도 이렇게 반 학생들만 모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기간 같은 경우는 등록일로 이번 달에 등록한 학생 이런 식으로 등록일로도 일자 검색이 가능하고요. 결제일로도 일자 검색이 가능합니다. 학생 목록편에는 이제 학생 이름, 그리고 학생 아이디, 학생의 생년월일, 학교, 학년 정보가 나오고요. 등록일과 설정된 반, 그리고 최근 결제가 있었다면 최근 결제일, 그리고 상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학생 제일 우측에 상세 보기 버튼을 눌러서 학생 정보 상세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여기서 정보 수정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이제 기존의 학생들 데이터 이과 내용 경우는 이름 양식이나 이런 항목이 빠져 있어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신규 학원생 같은 경우는 이 필수 입력값에 맞게 다 정보가 입력이 되어야 저장이 가능하고 또 저희 그 양식에 맞게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학생 신상 정보가 이렇게 있고요. 그 밑에는 학원 정보, 그리고 그 밑에 학습 정보가 있습니다. 저희 리드인에서 다루는 학습 정보에는 레벨이나 코스, 독서 방법, 반, 진로 이렇게 있는데요. 레벨, 코스, 독서 방법은 독서 테라피 화면에서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진로 계열은 학생이 진로 검사를 진행을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는데 만약에 원장님께서 변경을 하시거나 또는 계열을 추가하고 싶으시면 우리 학원 관리에서 이렇게 상세 보기 버튼 클릭하셔서 이 진로 계열을 추가로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학부모 정보입니다. 학부모 정보는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필수 입력값은 아니기 때문에 꼭 입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학생이 진단을 받아서 60점 이상일 때 알림톡이 나가는데요. 그런 경우 또는 독서노트 알림톡을 발송할 경우 이런 경우에 이 메시지 수신 번호나 학부모 휴대전화번호에 네. 그리고 추후에 개발된 활동 리포트도 그 알림톡 형태로 발송이 될 건데요. 그런 알림톡들을 받아보시려면 학부모 휴대전화번호나 메시지 수신 번호에 정보가 있어야 이 발송이 가능합니다. 자, 이 정도 상세 화면 보여드렸고요. 휴원학원생은 이제 상태가 미결제인 학생들만 모아놓은 화면이고 재학학원생과 화면 구조나 형태는 동일합니다. 그럼 세 번째 이제 전체 학원생에 가볼 건데요. 이 전체 학원생에는 그 재학, 휴원 상관없이 전체 등록된 학생이 다 보여지는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서만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재학 휴원 학원생 화면에서는 이제 학생의 목록을 확인하고 또 상세 정보 보기까지 가능했고요. 신규 학원생을 등록한다거나 또는 약관 동의를 보낸다 할 때는 이 전체 학원생 탭에서만 가능하니까 이 전체 학원생 탭에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먼저 신규 학생 등록하는 방법은 하단에 이 학생 등록 버튼 눌러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샘플로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름, 저희가 기존에는 이름 뒤에 숫자나 뭐 영어가 들어가도 저장이 됐었는데요. 이제는 한글로만 2자에서 5자까지 가능합니다. 이 부분 신규 학원생 등록하실 때는 이 양식에 맞춰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디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한글 아이디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영문이나 숫자만 가능합니다. 네, 필수 입력 값은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그리고 학교 학년, 생년월일까지이기 때문에 처음 등록하실 때 6까지는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학년 설정하고요. 생년월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오늘 일자가 표시가 되지만 한 번 더 설정을 해주셔야 등록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도 저장해서 등록은 가능하고요. 추후 더 입력하실 때는 수정을 상세 보기 들어가서 수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저장 버튼을 누르면 신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관동의 팝업이 바로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학부모님 전화번호 바로 입력해서 발송을 누르셔도 되고요. 그냥 나중에 보내야 된다 하면은 받기 해도 나중에 재발송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알림톡을 보내게 되면 학부모님이 받아보시는 알림톡 화면은 이렇게 보여지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측 상단에 전체 선택 버튼 눌러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동의는 완료가 됩니다.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저장을 눌렀더니 버튼이 그냥 까만색으로 되고 뭐 아무런 그 액션이 없다. 또는 홈페이지로 화면이 이동해서 로그인을 해야 되냐라는 문의가 많았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저장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해당 학생은 동의 처리가 완료된 거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저장 버튼 눌렀을 때 뭐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한 번의 알림창을 더 띄우도록 수정 예정 중입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나면 해당 학생은 이제 신규 학원생에 아까 좀 전에 등록했던 학생이 보여질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 누르고 반등록까지 해주셔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반등록까지 해주시고 나면 전체 학원생에 해당 학생이 이렇게 신규 미승인 상태로 보여지실 거예요. 이제는 신규 학원생 같은 경우도 영원 결제라는 결제를 한 번 더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규 미승인이라고 뜨면 리드인 결제에 들어가셔서 결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결제 설명할 때 제가 한 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재발송 버튼을 눌러서 다시 약관 동의 보낼 수 있습니다. 동의 처리가 완료된 경우는 이렇게 글자, 재발송 글자가 동의라는 글자로 바뀌어질 거고요. 이 동의 버튼 누르면 완료된 일자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 옆에 동의라고 떴으면 이제 이 학생은 동의 처리가 완료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 사이트에서는 이제 우리 학원 관리에서 익스 플러스, 익트, 독트 라이센스 부여까지 가능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익스 플러스의 원장님 아이디로 로그인 하셔서 직접 그 익스 플러스 사이트에서 라이센스 부여하시도록 변경이 되었고, 리드인에서는 리드인의 정보만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방관리 보겠습니다. 방관리에서는 이제 학생을 등록할 때 반등록을 해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방관리 화면에서 새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강사관리 화면이고요. 강사관리에는 이제 운영전 강사분들 등록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강사를 신규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 다음 달 기본 결제 때 교육 자료비가 인당 10,000원씩 청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은 학원정보관리입니다. 이 학원정보관리에서는 운영전 노출 여부, 노출, 비노출 정도 변경이 가능하시고요. 다른 항목들은 계약 정보이기 때문에 수정을 원하시면 지사장님들 통해서 그 운영전 정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서 그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다음은 이제 리드인 결제 메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드인 결제 화면 들어오시면 이렇게 기본 안내 문구가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 월에 결제, 여기 우측에 결제 인원 선택을 눌러서 결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제 인원 선택 누르시면 이렇게 학생 목록이 뜰 거예요. 지금은 여기에 이제 전체 학원생이 다 떠서 불편하실 텐데 우리 학원 관리에 회원 학원생 탭이 추가가 되면 회원 학원생에 있는 학생은 이 결제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좀 전에 진행했던 요 신규생을 추가를 하게 되면 결제 금액이 0으로 뜨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기존 회원생들을 추가하면 이제 이렇게 15,000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결제할 인원을 다 선택하고 확인 완료를 눌러주시면 여기서 결제 인원 2명 그리고 상세 보기 눌러서 해당 학생들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리드인 포인트나 익스 포인트가 가지고 계신 경우에 이 포인트로 결제 인원, 결제 금액을 차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싶은 금액까지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이 마지막 리드인 결제 금액에는 처음 금액에서 포인트 금액이 빠진 금액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확인을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익스 보유금 가지고 계신 경우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직접 입력을 해서 차감을 해주시고 여기서 한 번 더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결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뜹니다. 여기서 결제 방법 선택해 주시고요. 무통장 입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금자명이 학원 코드 4자리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입금을 해주실 때도 이 입금자명 학원 코드 4자리 숫자만 입력을 하고 금액을 동일하게 입금을 해주시면 바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세금 계산서 발행 방법 부분이고 이 부분은 기존에 등록된 정보 기준으로 이렇게 기본으로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수정이 필요하다 하면 이렇게 수정도 직접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자녀 결제 금액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뜨는 거고요. 만약에 자녀 결제 금액이 0이다 하면은 요 결제 방법 부분은 보이지 않고 바로 요 팝업이 뜹니다. 그래서 요 팝업으로 영원 확인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해당 신규생은 바로 결제 처리가 완료될 겁니다. 실제 그 결제 금액이 있는 경우도 요 확인까지 눌러주셔야 주문이 완료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결제 내역 화면입니다. 이 결제 내역에서는 진행하셨던, 주문 주셨던 내역들을 건별로 다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상세 보기 들어가서 이렇게 일자나 뭐 사용하셨던 포인트, 결제 금액 이런 거 다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 옆에는 포인트라는 탭이 또 있습니다. 이 포인트 탭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받았던 포인트 그리고 사용하셨던 포인트를 이렇게 건별로 또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이제 독서 테라피 메뉴 설명드리겠습니다. 독서 테라피 메뉴를 처음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학생 목록이 뜹니다. 그래서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키워드는 이제 학생 이름으로 검색이 가능하고요. 또 학생 아이디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 어떤 일정 레벨별로 학생을 보려면 2레벨인 학생들만 이렇게 모아서 볼 수도 있고 뭐 4레벨 학생들만 모아서 볼 수도 있습니다. 상태는 재원, 휴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재원생을 먼저 노출하고요. 필요하신 경우에 뭐 휴원이나 전체로 돌려서 전체 학생들도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목록표를 보시면 이제 학생 이름, 그리고 아이디, 학력, 그리고 교과도서지 테스트 결과 항목이 있는데요. 이 항목은 이 새로운 사이트에서 교과도서지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또 그 결과를 해당 아이디와 매칭했을 때 그 추천 레벨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도서 레벨이라고 해서 학생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마라톤 레벨과 코스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학생이 승급 조건을 갖추었다면 이렇게 이 도서 레벨 항목에도 종모양 표시가 되고요. 이 종모양을 눌러서 뭐 지금 바로 변경을 해주실 수도 있고 일주일 후 제안내, 30일 후 제안내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존과 달라진 점이 학생 아이디에서도 승급 조건을 충족했을 때 알림창이 떴었는데요. 이제 학생 아이디에서는 뜨지 않고 학원장이 레벨 코스 진행을 전담 관리를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초기에 데이터 이관을 해오면서 이제 기존 사이트에서 이미 권수를 충족했거나 그렇게 해서 승급 조건이 달성이 되었는데 이 종 모양이 뜨지 않는다라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수정이 완료되어서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 모양이 안 뜨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새로운 사이트에서 학생이 진단을 한 건이라도 진행을 하면 그 시점에 종 모양이 뜨실 겁니다. 그럼 그때 승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옆에는 독서 활동 방법, 설정된 경우에는 학생이 설정된 독서 활동 방법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 옆에 독서 진단 건수, 독서 노트 등록 건수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 옆에는 선택된 진로 계열이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학생 이름을 클릭해서 상세 화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학생 이름 클릭해서 처음 들어가게 되면은 추천 선택 테라피 화면으로 바로 보여지고요. 그 옆에 독서 마라톤, 독서 활동, 독후 활동 탭도 보여집니다. 먼저 추천 선택 테라피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추천 테라피는 이제 학생의 마라톤 코스, 지금 진행 중인 레벨과 코스에 제일 적합한 도서가 학생이 읽기 좋은 저희가 추천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이 부분 초반 오픈 시점에 이제 진단받은 도서도 이 추천 테라피에 뜬다라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 수정 완료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추천 테라피에 따로 도서를 검색하지 않으시는 한 학생이 진단을 받았거나 노트를 등록한 도서는 표시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추천 도서 확인해서 학생한테 추천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선택 테라피입니다. 이 선택 테라피는 이제 추천 도서 외에 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레벨이나 장르, 테라피, 진로 계열로 검색을 해서 특정 도서를 추천을 해주는 기능인데요. 이렇게 뭐 학생 레벨 그리고 테라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 조건에 맞는 도서들이 보여집니다. 이 추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학생의 그 선택 테라피 화면에도 똑같이 이 도서들이 보여질 겁니다. 지금 이 선택 테라피 화면에서 문의가 가장 많이 오는 부분이 학생이 진단받은 도서가 보여진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선택 테라피에서 학생이 진단을 받거나 또는 노트 등록한 도서는 보여지지 않도록 수정 중이고요. 조만간 반영이 될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학생 화면에는 원장이 추천한 이 도서들이 선택 테라피 화면에서 보여지는데 정작 원장이 선택 테라피를 다시 들어갔을 때는 그 도서들을 볼 수 없어서 불편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장이 선택 테라피 화면에 처음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만약에 학생에게 선택 테라피로 추천한 도서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도서들이 뜨도록 수정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없다면 이 화면에 아무것도 안 뜰 겁니다. 그러면 레벨이나 이런 거를 검색을 하셔서 이 조건에 맞는 도서들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선택 테라피였고요. 이번에는 독서 마라톤 화면입니다. 이 독서 마라톤에는 학생이 지금까지 진행했던 독후 활동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여러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여기서 학생의 학습 정보도 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레벨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옆에 수정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레벨이나 코스 선택해서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교과도서 지수 테스트 항목이 있는데요. 만약에 교과도서 지수 테스트 결과 매칭된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면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일 거고요. 만약에 매칭이 되었다라고 하면 해당 결과의 이해도 그리고 검사 일자 그리고 그 옆에 상세보기 버튼이 있어서 이 상세보기 버튼 누르면 해당 결과지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밑에는 진로 영역입니다. 이 진로 영역에는 학생에게 선택된 진로 계열이 보여집니다. 만약에 학생이 진로 검사를 진행해서 자동으로 선택된 이 진로 계열이라고 하면 그 옆에 검사 일자와 또 마찬가지로 상세 보기 해서 그 흥미 검사 결과지까지 바로 보실 수 있고요. 원장님이 임의로 선택을 해주셨다라고 하면은 요 계열까지 보이고 일자나 상세 보기 버튼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면 이제 독서 활동을 수정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여기는 자율 독서 또는 집중 독서 중에서도 3대3부터 차례별 읽기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 주의하셔야 할 점이 이렇게 선택까지만 하면 반영이 안 되고요. 이 수정 버튼까지 눌러주셔야 학생의 독서 활동이 수정이 완료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수정 가능한 부분 다시 한 번 더 짚어드리면 레벨 코스 그리고 독서 방법까지는 수정이 가능하시고요. 기존과 달라진 점이 이제 3코스 테라피 영역을 이제 임의로 선택을 하는 부분이 빠졌습니다. 저희가 3코스 추천을 할 때는
학생의 해당 레벨 1, 2코스 데이터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추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임의로 선택하는 부분은 배제를 했고요. 대신 필요하시다면은 요 선택 테라피 화면에서 직접 요 테라피 선택하셔서 주소를 직접 추천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마라톤 넘어가서요. 그 밑에는 이제 학년 레벨별 분포도 그래프입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2학년이 레벨별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연두색 분포도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노란색 막대 그래프는 해당 레벨별 학생 본인의 이해도, 평균 이해도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2레벨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2레벨, 3레벨 이렇게 평균 이해도 막대 그래프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늘색 요 꺾은 선 그래프는 레벨별 평균 이해도입니다. 해당 레벨의 전체 학생들의 평균 이해도 값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도서 이해도 분석표와 독서 노트 등록 현황표입니다. 도서 이해도 분석표는 진단을 기준으로 레벨별, 장르별로 진단 도서 권수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해당 요 숫자를 클릭하시면 해당 레벨, 해당 장르의 진단 그래프, 이해도 그래프를 비교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우측에는 이렇게 해당 레벨의 평균 이해도 값이 표시가 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도 요 평균 레벨 데이터가 맞지 않다라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수정이 되어서 아마 반영이 되었을 겁니다. 그 우측에 이제 넘어가면 독서노트 등록 현황표입니다. 이 독서노트 등록 현황표는 레벨별, 장르별로 등록 번수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이 숫자 클릭하시면 등록한 도서가 뭔지 도서명과 그다음에 첨삭 코칭 진행 상태까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하단으로 내려가면 이제 내용별 이해도 그래프, 장르별 분당 페이지 수 이해도 그래프입니다. 이 내용별 이해도 그래프와 장르별 분당 페이지 수 이해도 그래프는 우측 상단에 있는 이 홈브박스에 표시된 레벨의 값이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학생이 지금 현재 설정된 레벨이 잡혀 있고요. 만약에 이전에 이제 진행했던 레벨의 결과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홈브박스에서 해당 레벨을 선택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독서 마라톤 하면 설명 끝났고요. 이제 독서 활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서 활동 메뉴는 학생이 독서 활동을 진행한 경우에 요 이력이 이렇게 회차별로 기록이 남고요. 여기 보시면 크게 읽고 있는 도서 그리고 읽은 도서로 영역이 나눠지는데 저희가 읽은 도서로 처리하는 기준은 진단을 받거나 또는 노트를 등록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독서 활동을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읽고 있는 도서에 이렇게 이력이 차곡차곡 쌓일 거고요. 만약에 이 도서를 진단을 보거나 노트를 등록했다. 그러면 해당 도서 내용 전체가 이렇게 하단에 읽은 도서 표에 그대로 옮겨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월별로 검색이 가능해서 해당 월에 진행한 내용만 한 번에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제목, 도서명을 클릭해서 해당 도서의 그 독서 활동 이력만 따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레벨별로도 검색이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뭐 3레벨만 보기 또는 2레벨만 보기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르로도 선택이 가능하고요. 기간, 그 독서 활동을 한 일자별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화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목록형 그리고 이 회차별로 목록형으로 보여지게 되고요. 이 목록된 배열 기준은 최신 순위 제일 위에 뜨도록 차곡차곡 쌓이도록 이렇게 이제 배열이 됩니다. 요 옆에 보기 옆에 이렇게 요 네모 4개 있는 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이제 이미지형으로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목록형과 배열 기준이 조금 다르실 텐데요. 이 경우는 이미지로 보는 거는 회차별이 아니라 도서 단위로 저장이 되다 보니까 배열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읽은 도서도 이렇게 시가 이미지로도 확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표에 어떤 항목이 있는지 자세히 보면요. 진행 일자, 독서 활동을 진행한 일자가 있고 그 옆에 도서 레벨, 그리고 도서명, 장르, 독서 방법, 그다음 몇 회차 이 도서로 몇 회차 진행 중이었는지, 그리고 해당 회차에서 읽은 마지막 페이지,
그리고 해당 회차의 평균, 분당 페이지 수까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자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회차의 독서 기록 이미지를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또 도서명을 클릭하면 이렇게 해당 도서의 전체 회차 기록표가 보여지고 여기서 한 번 더 일자를 클릭하면 마찬가지로 독서 기록 이미지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독후 활동 화면입니다. 이 독후 활동 화면은 이제 학생이 진단을 받거나 노트를 등록한 경우에 건별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목록형 보기가 기본값으로 보여지고 또 최신순 기준으로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독후 활동 역시 월별로 활동 이력을 이제 바로 검색이 가능하시고요. 도서명으로 검색해서 해당 도서의 진단 내역이나 노트 등록 현황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레벨별로도 검색이 가능하시고요. 장르별로도 선택해서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일자나 진단일자 기준으로 기간별로 검색을 해서 내역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읽은 도서 목록을 보면 전체로 기본으로 잡혀 있고 진단것만 보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하면 진단것만 보여지고요. 또 노트만 보고 싶다 하면 노트 클릭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읽은 도서 역시 독후 활동 역시 이렇게 이미지형으로 보기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학생의 독후 활동을 도서 단위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 색깔 표시된, 요 음량 표시된 아이콘은 학생이 요 활동을 진행을 완료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요 노트 들어가시면 학생이 등록된 노트 이미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진단 아이콘 클릭하시면 진단 결과지까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 독서 테라피 부분에서 또 문의가 많았던 부분이 이제 화면별 출력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수정 요청이 들어간 상태고요. 추후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독서 테라피 부분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아니요, 아까 다 하셔가지고 그 도서 이해대 분석본에서 전체 평균 빠진 거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하는 것 중에서 몇 가지만 더 이제 내일 할 것 중에도 표현드리면 아까 그 PT 자료 있죠? PT 자료 하나 띄워주시고요. 요번에 이제 저희들이 사이트를 만들면서 기존에 있는 우리 리딩 학원들이 어떤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는지 또는 학생들이 코र्스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부분들을 전체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저희들이 먼저 분석한 상태에서 사실은 이 부분을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내일 설명을 드릴 겁니다. 내일 독서 활동 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밑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중간에 있는 PT 자료에 보시면, 저희 이제 학생들 중에서 기초 레벨부터 시작해서, 6레벨까지의 학생들이 전체의 한 90% 이상을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이트가 이제 생기고 나서, 이제 학원별로 학생들이 독서 활동을 예를 들면 부여한 현황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재미있는 현상들이 하나가 나옵니다. 뭐냐면 독서 방법이란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원장님들이 이해가 적으시구나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집중 독서하고 이제 자율 독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내일 설명드리고자 했는데 원장님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보통 이제 기초 레벨 같은 경우나 1레벨 같은 경우는 도서의 페이지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집중 독서를 하기보다는 자율 독서 쪽으로 이렇게 해서 아이가 편하게, 왜냐하면 집중 독서에 있어서 3대3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기 하느냐면 아이가 갖고 있는 페이지 수의 변화 없이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대3 같은 경우는 부분을 이제는 보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3대4는 12분, 3대5는 15분, 3대6은 18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책의 집중력이 흐트러지는지 또는 흐트러지지 않는지를 판단하고 점진적으로 3분 단위로
지구력 시간을 이렇게 신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현재 독서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레벨이나 1레벨 같은 경우에는 자율 독서를 선택해서 읽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가만 보다 보면 좀 이상한 표가 하나 나오죠. 기초도 많은데요. 예를 들면 3대3이 제일 많고요. 3대4, 3대5, 3대6 갈수록 줍니다. 보통 3대6에 해당되는 정도가 되었을 때 위에는 어느 정도 레벨이 될까요? 한 6레벨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 6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7레벨, 8레벨, 9레벨, 10레벨을 올라갈수록 3대 M 방법이나 아니면 차례별 읽기가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3대 6까지 이렇게 독서활동 이런 학생 수가 줄다가 보시면 3대 N에서 갑자기 늘죠. 이것은 아마 학원에서 학생들을 3대3으로 읽히는 것이 더 집중력이 있다 해서 자율 독서하는 학생들이 아마 그쪽으로 이렇게 턴한 것 같은데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독서 지구력이 완전히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3대 N으로 읽히게 되면 어떤 부분들이 나타나느냐면 학생의 수준보다도 쉬운 독서는 3대 N으로 읽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요. 학생의 독서 능력과 독서 레벨이 거의 적합한 판정 기준에 되게 되면 이나 아니면 좀 힘든 독서나 노력해야 될 독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책 읽기가 싫어하는 아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3대 N으로 하시는 원장님들은 그냥 3분단위로 읽힌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시스템에서는 조금 전에 봤다시피 위에 있는 학년을 기준해서 3대 6가지의 시스템은 점검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3대 N 같은 경우에는 24분 허용이거든요. 24분 동안에 예를 들면 페이스 변화 부분들을 체크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3대 N으로 했을 때 3분단을 읽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3대5, 3대6 갔을 때 페이스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원장님께서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도서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요. 학생들은 책을 읽는 부분이 힘들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그 관리하기 편하다고 예를 들면 모든 학생을 3대 N으로 한다든지 또는 그 자율독서보다는 초시계가 더 학생들에게 더 낫다고 해서 갑자기 초시계로 한다든지 하는 부분의 독서 방법은 그리 좋은 방법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례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자율독서는 기초 레벨이나 1레벨 또는 2레벨 초반부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하고 싶은 독서 지구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집중 독서를 하는데 집중 독서는 3대3부터 이렇게 쭉 해서 반복해서 올라가시면 좋겠다. 물론 이런 학생도 있을 수가 있겠죠. 반복하는 게 싫다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저 레벨의 학생들은 자율 독서로 읽히는 것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위에 3분 단위를 읽으면서 3대 N의 원래 목적은 24분 동안에 읽는 페이지 수가 유지되느냐 유지되지 않느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그냥 자율 독서나 또는 우리 보면 초시계를 편하게 읽히고자 3분 단위로 수업을 한다 하는 개념으로 학생의 독서 방법을 3대 N으로 이렇게 지정해 주시는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원장님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의 페이지로 이렇게 관리를 하시다가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들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갔을 때 좀 더 체계적이고 세분화되고 그리고 저전문화된 부분들을 어머님들에게 보여드릴 필요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리딩만이 학생들에게 책을 읽힐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하는 부분을 인식시킬 수만 있다면 그런 부분들의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이제 교육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원장님들 봤을 때 좋은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지 못한 그런 좋은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회사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원장님 입장에서 수정 작업을 한 개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하려고 올리는 것만 한 50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개씩 처리해 나가고, 혹시나 건의사항이 왔는 중에서 또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우선순위에 대해서 한 개씩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원장님들께서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고 불편을 참아 주시고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예를 들면 화면에서 익숙치 못하시겠지만 그것을 원장님의 예를 들면 노력과 정성으로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사이클 같이 는다